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사노동 시간관리라는 교과목으로 이번 학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가정학과 서지원 교수입니다. 가사노동 시간관리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사노동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대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입니다. 가사노동 시간관리라는 교과목의 후반부 시간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네. 우리 이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먼저 네. 앞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예,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시나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어쩌면 귀찮다 혹은 지겹다 이런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가사노동이라는 노동이 없이는 전혀 이제 유지가 될 수 없다. 또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어떤 중요성, 소중함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사노동 시간관리 교과목에서 가사노동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들에서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가정학은 물론이고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사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가사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사노동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 혹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함께 이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임금을 받지 않는 그런 무보수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가사노동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개별 가정에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 경제 차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내용들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 교수님께서 앞부분 가사노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후반부 시간관리라는 교과목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꼭 사용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모든 인간이 가장 평등하게 가진 자원이 이 시간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자원의 사용 방법에 따라 개인의 삶이라든지 사회의 생산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문화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정보화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물질로부터 시간으로 또는 정보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간 자체의 자원으로서의 특성 또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이 교과목에서는 일상생활의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간이라는 이 자원을 이해하도록 하고 깊이 이해한 다음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사노동 시간관리 중에서 이제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15강 가운데서 첫 번째 7강에 해당합니다. 1강부터 이제 7강까지인데요. 그러면 1강부터 7강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가사노동의 개념과 연구에 대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고, 그다음에 2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사노동의 직접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과 전망에 관한 부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제 1부의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해당하는 1장이 이제 1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1강에서는 가사노동의 의의라고 해서 우리가 가사노동이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가사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의 영역들을 분류해보고 가사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가사노동 연구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겠는데요. 가정학과 경제학 등에서 이루어져 온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를 이제 소개하고, 또 여성해방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사노동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방안들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하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3강에서는 가사노동의 생산이론과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계 생산 모형, 시간 배분 모형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이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시도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4강에서는 가사노동의 이제 체계 모형을 적용해서 그 투입 과정 산출에 이르는 가사노동의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강에서는 정서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가사노동의 정서적인 요소, 어떤 요인들이 가사노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요인들이 가사노동을 좀 더 쉽게 달성하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해서 노동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작업자와 작업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7강에서는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국민 경제에 어떻게 편입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산업화, 기계화, 집단화, 이렇게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강부터 15강을 강의하게 되겠는데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3개의 부로 나누어 있습니다. 3부, 4부, 5부 이렇게 되겠는데, 우선 3부에서는 시간의 개념과 연구를 다루겠습니다. 제 8장에서 시간의 개념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시간을 사용하고 또 시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에 대한 다양한 그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에 따른 다양한 시간 개념,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 측정, 이런 부분을 이제 제 8장 시간의 개념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에서는 시간 사용의 연구인데,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연구가 있어 왔느냐, 그리고 최근 동향이 어떠한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학을 비롯해서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 등 이 시간 사용을 주로 연구해 온 학문 분야별로
시간 사용을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이 시간 사용을 연구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간 사용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검정과 비교해 볼 때 측정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시간 사용을 조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사용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바로 생활 행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부가 시간 사용의 이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장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시간 사용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전 국민을 볼 때 평균적으로 시간 사용이 어떤 실태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함께 여성이라든가 또 직장인, 또 노인, 청소년 등 인구 집단에 따라서 시간 사용이 어떤 실태에 있고 또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수치로서의 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장은 시간 사용의 국제 비교입니다. 시간 사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비교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학습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인과의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장은 가족 공유 시간과 가사노동 분담입니다. 시간 사용과 관련해 볼 때 가정에서 다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은 개인이 혼자서 독립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공유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 문제, 그 다음 우리 사회에서는 그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말하자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가족의 가정생활과 관련해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시간 노동 문제, 그런가 하면은 앞부분 이 가사노동을 우리가 이제 그 서지용 교수님으로부터 공부할 텐데, 이 가사노동과 관련한 시간 문제, 그리고 이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가족원 간의 분담 문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간 사용의 이해 부분의 마지막 장 13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가 5부인데 주제가 시간 관리와 시간 사용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4장이 이제 시간 관리인데, 우선 시간 관리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초 개념을 먼저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초 개념을 근거로 해서 계획부터 실제로 이제 그 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제14장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사노동 시간 관리라는 교과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4장 시간 관리의 경우는 직접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장이 시간 사용의 변화와 과제입니다. 시간 사용이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전망을 해보고, 시간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 24시간이라는 인류 공통의 어떤 평등한 자원, 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 설계 측면에서 이 시간 사용과 관련된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그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교재는 가사노동 시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로서 김혜숙 교수님과 이기영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교재입니다. 그리고 방송대 출판문화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멀티미디어 강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들어가기, 학습하기, 심화학습, 그다음에 연습 문제, 정리하기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그 강에서 학습할 내용들하고 관련되는 어떤 환기를 할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이 이 학습 내용에 들어가기에 이제 좀 쉽도록 하는 그런 흥미 있는 주제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가기에서는 학습 개요를 소개하고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요 용어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심화 학습에서는 그 강의와 관련되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리하기,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한 객관식 혹은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강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통해서 이제 강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잘 알고 이제 학습에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 교수님께서 멀티미디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이 교과목은 과제물 시험과 기말고사로 평가가 됩니다. 과제물 시험이 30점 그리고 기말고사가 70점의 비중을 갖게 됩니다. 과제물의 경우는 앞부분 가사노동 또는 시간관리 이 두 가지 주제가 나올 것이고 학번의 끝자리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추후 강의 중에 공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자기 학번에 맞는 과제 주제를 선택을 하고 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은 객관식 3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또 뭐 멀티미디어 강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항상 준비를 쭉 잘 해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사노동 시간관리 이번 한 학기 동안의 학습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교과목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교과목은 가족자원 관리 이론을 가사노동 또 시간관리라는 그 주제에 적용을 시키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에 이미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2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배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만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가족자원 관리라는 교과목의 심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교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15주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을 이론으로만 익히지 말고 실생활에 꼭 적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멀티미디어 강의를 이제 그 기본으로 매주 연기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나면 다음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말고사가 학기 말에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미뤄두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항상 주어진 그 주제를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유를 대면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대학생으로서 역할을 매주 공부하는 것으로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